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사기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선정한 순위 1위부터 3위까지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저희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사기 첫 번째는요, 바로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라고만 하면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 폰지 사기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융 다단계 형식으로 하부 구조의 돈을 모아서 상부 구조에서 한 번에 털어먹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기를 총칭합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리딩방 사기, 또 코인 사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다단계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돈을 모아서 튀어버리는, 먹튀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사기를 총칭해서 일컫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폰지 사기는 사람의 욕망을 먹고 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월 10%, 월 20%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약속하기도 하고, 원금은 보장한다? 이런 형태의 투자를 약속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먹고 산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기꾼들의 교묘한 화술과 이런 언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폰지 사기이고요. 피해자들을 너무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사기 두 번째는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너무나 익숙하죠. 사실 과거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조선족들 아니면 중국 동포 이런 분들이 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어눌한 어투 때문에 놀림감이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현재는요, 한국 사람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영입해서 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과 언변이나 어투에서 차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반인보다 말빨이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극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하면서 도저히 일반인이 알아들 수 없을 정도의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삼모입니다. 하나의 과정에서 스미싱이 이루어지고 또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집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은 다음에 크게 한탕하게 되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잡히고 있는 조직원들도 한국에 있는 연락책이나 현금 수거책 그런 경우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보이스피싱 수뇌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로 수사기관에서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앞에는 스미싱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 스미싱 조직이란 것은 우리 핸드폰의 정보를 탈취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의 백그라운드 어플이라든가 어떤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적으로 쿠팡이나 핸드폰 결제, 소액 결제들을 이용해서 가잘하게 털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전 국민의 50% 이상 이 스미싱이나 이런 수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개인정보가 많이 탈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스미싱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몸통이라고 할 정도로 그 피해액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을 2위로 꼽기는 했지만 몇 년 내에, 5년에서 10년 내에는 아마 이 보이스피싱 또는 이 스미싱이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범죄 대망의 1위는요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고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특히 3, 4년 전부터 조직화된 이 전세사기 조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는 좀 하고 있었고 수면 위에 노출되진 않았었는데, 빌라왕이라든가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그 조직들이 실제 시세를 조종하고 사기 피해를 입혔던 것,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중개법인까지 이용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는 것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전세보증보험 허그도 좀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화 통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로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풀 대로 부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터질 시기만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형사 처벌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빌라왕들로부터 촉발된 형사 처벌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분들께서도 민사도 함께 하시는 한편 좀 부담되시겠지만 형사 고소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이런 전세 사기 일당들을 잡아내는 게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뭐 등기부만 잘 보면 된다 그런 시대 지났고요. 등기부 정말 꼼꼼히 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놓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구조가 어떻게 개개인이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개인을 비난할 수가 전혀 없는 범죄가 바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고요. 그나마라도 좀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 모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억, 2억의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인생에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 타격과 트라우마를 겪으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부 차원과 수사기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 나름대로 뽑아본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범죄 3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특히 이 3가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정말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라는 것 좀 생각하시면서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꼼꼼하게 좀 예방도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